진행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4차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금 숨고르기를 하시면서 쉽게 보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사회기차에는 이런 거는 학대예요, 여러분. 이렇게 학대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딱 두 가지 내용을 짚어볼 건데요. 쉬우면서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지난 1차 때는 여러분들께 인간 존엄성, 인간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존엄합니다. 이런 내용의 교육을 진행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나의 존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계신 우리 함께하는 동료들도 존엄이 있습니다. 서로 존중해야 해요. 이런 얘기를 2차 시에 말씀드렸습니다. 3차 시에는 코로나19는 아직도 여러분들 삶에 진행 중에 있고 코로나19 이후에 각박해진 삶 속에서 우리는 서로 싫어, 나는 나와 다른 너는 싫어, 이런 문화에 젖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럴수록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되고 혐오 표현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안 돼. 저는 그 의견에 동조하지 않아요. 저는 그 의견이 싫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차 시에는 학대와 신고 방법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목차는 학대 금지. 네, 학대란 말이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학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게 학대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네, 이용자, 직원, 가족, 사회에서 학대가 일어납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를 보건복지부와 장애인 권익공호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도에는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가 약 4천 건수가 넘었다고 합니다. 장애인 학대 유형으로는 경제적인 착취가 25%나 해당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신체적인 학대, 그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방임 등의 학대가 일어났다고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학대의 유형을 여러분들께서 모르신다면 내가 학대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상황이 내가 신고를 해야 하는가라고 고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학대가 어떤 것들이 학대인지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인 학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대에는 이렇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 성적 학대, 방임, 유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학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애인 학대는 어떤 것이냐면 장애인을 괴롭히고 내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학대라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학대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몸을 다치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것을 신체적 학대라고 하는데요. 우리 복지관에서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이용자 간에 서로 세게 밀치고 꼬집고 때리고 이런 것들을 신체적 학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서적 학대가 있는데요.
이 정서적 학대는 내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정서적 학대라고 합니다. 어, 우리 관계 속에서는 욕을 하거나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겁을 주는 행동 또는 왕따라고 하지요. 나만 우리 그룹 안에서 따돌리는 겁니다. 그런 따돌리는 행동 그리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인데 억지로 같이 가도록 같이 다니자라고 하면서 억지로 하게 하거나 아니면 여러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놀리거나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 정서적 학대입니다. 어떤 무시하는 말과 행동으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정서적 학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성적 학대입니다. 네, 성적 학대는 몸을 억지로 만지거나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하거나 아니면 성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성적 행동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성적 학대입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얼굴이나 가슴이나 성기 등을 만지고 성적인 말을 함부로 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성적 학대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원하지 않는데 원치 않는 이런 신체 접촉을 하고 있지요. 이런 것들을 성적 학대라고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제적 착취가 나왔는데요. 좀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장애인 학대 중에서도 이 경제적 학대가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들이 경제적 착취와 학대이냐면 돈, 물건을 빼앗거나 아니면 일을 시키고 돈을 조금 주거나 아예 주지 않는 행동이거나 아니면 겁을 주면서 거짓말로 돈을 빼앗아 가거나 도와주는 척 하면서 나를 속이고 돈이나 카드를 마음대로 가져가서 쓰는 행동을 경제적 착취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장애인 학대 현황에서 경제적 착취가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에서 피해자가 10명이라면 그중 7명이 발달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착취는 정보를 잘 몰라서 저희가 이런 돈을 뺏기거나 아니면 나를 도와주는지 아니면 나에게 사기를 치는 건지를 몰라서 우리는 경제적 착취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네, 내 이름으로 함부로 사용해서 물건을 구매하고 거짓말을 속여서 내 재산을 빼앗아 가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핸드폰 개설을 하도록 하고 그 핸드폰을 개설한 걸로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핸드폰 사기로 이런 경제적인 착취를 경험하는 장애인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항목이라고 이해를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유기와 방임입니다. 네, 유기와 방임은 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사회복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장애인분에게 걸맞는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유기와 방임이라고 하는데요. 네, 장애인을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을 방임이라고 하고요. 유기는 장애인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낯선 곳에 장애인을 버리는 것을 유기라고 합니다. 자세한 예를 들어보자면 방임은 식사 때가 되었는데도 식사를 잘 챙겨드리지 않고
씻지 않고 더러운 상태로 있는데도 모른 척 하는 것이나 아픈데 치료가 필요한데도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방임이 되고요. 6위는 장애인분을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찾지 않는 일이 생긴다든지, 병원에 장애인분을 입원시키고 병원비가 없다고 연락이 두절되는 그런 상황도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장애인 학대구나 라는 걸 이해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학대가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 학대 발생이 내가 학대를 당했을 수도 있지만 또 나의 주변 사람들이 학대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 결과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피해를 봤던 사람들 중에 약 7% 정도는 자기가 스스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용기 있게 신고를 해야 되고, 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내가 학대를 당했다면 학대를 당했다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되었을 때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고 절차를 잘 모르겠거나 아니면 두려움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일단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이야기 전달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가만히 참고 있어야 할까요? 네, 아니겠죠? 누군가가 나를 괴롭힌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나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을 피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쳤을 때는 사진을 찍어두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괴롭힘을 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기분이 나쁘다고 나한테 보낸 그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 말을 혹시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서 온 문자나 SNS 메시지는 지우지 않고 잘 보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경찰서 112 또는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인 1644-8295로 학대받은 내용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신고 과정이 어려우면 우리는 방문을 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요.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9호선의 선유도역의 2번 출구로 도보로 3분 정도 가면 있고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분이라면 9호선 선유도역에서 7번 출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좀 전에 이 교육을 드리면서 이 신고 과정이 너무나도 어렵다면 믿음직스러운 사람에게 꼭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성동장애인복지관의 기획권익옹호팀의 02-2290-3125 제 전화번호거든요. 최민아 사회복지사에게 전화를 하면 여러분들이 학대받은 일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관을 연결해 드리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도 같이 도와드리도록 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복지관에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들 처음에 제가 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너무 쉽진 않아요.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어요 라는 생각도 드셨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양한 학대의 내용 중에서도 내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았고 그것이 나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했다면 학대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때에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장애인 권익공호기관에 또 도움을 요청하셔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권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야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학대를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게 학대이고 내가 만약에 학대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꼭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내용은 2021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2년에도 계속 말씀드려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2022년도가 돼도 이 말씀은 다시 한번 꼭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장애인 인권교육을 받으시느라고 너무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2022년도에 바라시는 소망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모든 소망 한 가지씩은 꼭 이루어지시길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